자, 8장 산과 염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산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성비는 이제 5.6, pH 5.6 이하의 빗물을 산성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7보다 낮으면 산성이지만 산성비라고 하는 것은 5.6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pH 6이다 그러면은 산성은 산성이지만 산성비라고 안 부른다 이거죠. 산성비는 대리석을 부식시킨다. 대리석은 이제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어떻게 부식시키느냐? 여기다가 산이 들어간다. 산성이니까 프로톤을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CO3 2-와 얘네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H2CO3가 돼요. 그럼 탄산이 되죠. 그래서 이 CaCO3의 구조를 깨버리는 거죠. 얘가 빠져나와가지고 얘가 되니까. 맞죠? 대리석을 부식시킨다. 2번, 산성비로 인한 호수의 산성화를 막기 위하여 염화칼슘을 사용한다. 자,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CaCl2죠. 근데 산성화를 막는다 그러면은 어떤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염기로서의 작용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는 탄산칼슘은 작용할 수가 있어요. 탄산칼슘을 뿌리면은 석회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CO3 2-가 아까 말했듯이 산을 잡아 먹어가지고 H2CO3 이런 애를 만들기 때문에 산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Cl-의 역할을 봐야 되는데 얘는 강산의 염이에요. HCl. 염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강한 산의 짝염기라는 말은 오른쪽으로 평형이 확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소를 먹고, 그러니까 프로톤을 먹고 왼쪽으로 다시 돌아갈 여지가 거의 없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염기로서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산을 중화시켜 줄 수가 없는 거죠. 얘는 언제 써요? 염화칼슘은 그냥 용질의 농도를, 몰랄 농도를 확 높여가지고 눈에다 뿌리면 탄산칼슘 수용액이 딱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녹였을 때 3개가 녹죠. 칼슘 하나랑 염소 2개, 염소이온 2개가 되기 때문에 농도를 확 높여서 어는 점을 확 낮춰가지고 이 바닥에 얼음을 다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 물질 중 하나이다. 그렇죠. 질소산화물 뭐가 있어요? 뭐 NO, NO2 뭐 이런 게 있죠. NO2랑 물이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H2NO3가 되죠. 질산이 되기 때문에 산성물질,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화석연료에 대한 탈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면 산성비를 막을 수 있다. 그렇죠. 황도 이제 산성비의 원인. SO, SO2, SO3 뭐 이런 것들이 산성비, SO2를 보면은 물과 만나면, SO3가 물과 만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산소와 만나서 이렇게 점점 바뀌는 거죠. 그럼 H2SO4가 되는 거죠. 황산이 되죠, 황산. 그래서 황이라든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산성비로 될 수가 있고, 2번이 틀렸다 이거죠. 염화칼슘은 산을 중화를 못 시킨다. 자, 2번. 다음 중 산성비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수 있는 건축재료는 대리석이죠. 탄산칼슘은 산이랑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Ca2+가 되고 HCO3- 뭐 이런 식으로 깨진다. 어쨌든 깨진다 이거죠. 이렇게. 3번. pH가 5인 수용액을 1000배 물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pH가 5라는 말은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 몰농도라고 쓸 수가 있는데,
O라는 말은 수소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000배 물 켰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8이 돼요. 그럼 pH가 8이 된다? pH가 5였는데 산을 물 키면 염기가 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8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왜? 중성 7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산을 아무리 물 켜도 중성보다 염기성으로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물 켜도 7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렇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물에 이제 자동 이온화가 있죠.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7승을 이렇게 띄고 있어요. pH. 그러면 물에서 자동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저 산성인 물질을 물키더라도 일단 얘보다는 넘어갈 수가 없고, 물이 10의 마이너스 7승을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인데 아주 물에 중성에 아주 가까운 산, 그러니까 7보다는 아주 약간 작은 6.995인 물질이 되겠죠. 어쨌든 산을 물켰기 때문에 7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산을 물켰는데 염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물키면은 그냥 중성인 물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주 낚는 문제죠.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면은 8이 나와버리니까 큰일 나죠. 8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완충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산이나 염기를 소량 첨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완충용액은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 탄산이 있어요. 얘는 물에 피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H 플러스랑 HCO3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되면은 얘랑 비율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100개 있으면은 얘도 이제 100개가 이렇게 비율이 비슷해지는 게 생기는데, 얘를 물에만 타면 비율이 비슷해지진 않죠. 얘는 약산이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 얘랑 비슷해지는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의가 이제 완충용액의 정의가 이거죠. pH 변화를 막아주는 앤데, 약산과 그 짝염기의 혼합으로 만들어진 용액이 완충용액이에요. 그럼 이게 왜 pH 변화를 막느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강산을 넣었어요. HCl을 넣었으면은 이제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인데 CL 마이너스는 영향을 안 주고 H 플러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중화시켜줄 수 있는 애가 있죠. 얘가 있죠. 얘가 만약에 1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 10개가 얘를 먹고 이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90개가 되고 얘는 110개가 되는 거죠. 이 비율은 좀 변할 수 있지만 크게 영향이 없어진다. H 플러스가 바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염기에 대해서는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NaOH, 강염기죠. 얘를 집어넣으면 NA는 이제 쓸모없는 애고, OH 마이너스가 이제 무서운 건데, 얘를 먹어줄 수 있는 애가 또 있죠. 얘가 H 플러스, 얘 10개 들어왔으면 H 플러스 10개를 내주고 얘는 90개가 되고 얘는 110개가 되겠죠. H 플러스를 10개를 떼버리면은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H 플러스가 떨어지면 이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산도 얘가 먹어서 없어주고, 강염기는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주면서 물로 중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이제 완충용액인데, 산이나 염기를 소량 첨가해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거죠. 니은, 약한 산과 그것의 짝염기를 비슷한 농도비로 혼합하여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약산과 그거의 짝염기를 비슷한 농도로 비슷한 개수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완충용액이죠. 디귿, 사람의 혈액은 탄산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완충기를 가진다. 이거죠, 이거. 왜? 피에 이산화탄소가 녹죠. 이제 호흡하고 나온 이산화탄소가
이제 P에 있는 물에 녹아가지고 H2CO3가 되는데 이걸로 이제 이 완충 시스템을 만드는 거, 조절하는 거죠. 리얼 pH의 큰 변화 없이 완충 용액이 흡수할 수 있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양을 완충 용량이라고 한다. 이건 정의죠. 맞는 거예요. 완충 용량. 5번 산성비의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2번 질소 산화물, 3번 황산화물, 4번도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이랑 황산화물은 이제 pH의 산성비와 관련이 있지만 1번 탄산이죠. 탄산은 그렇게 센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성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6번 물과 반응하여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은 자 물과 반응하여 산성을 나타낸다. 일단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기 전에 자 Na2O가 있다 하면은 얘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Na 플러스와 얘 O2 마이너스가 되죠. 근데 이 O2 Na 플러스는 소금이에요.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는 애고 얘가 이제 물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는 엄청난 강염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있는 수소 하나를 먹어요. 그러면은 OH가 두 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강염기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물과 얘 하나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금속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SO3가 물에 녹아 비금속 산화물인데 물에 녹았다. 그럼 황산이 되죠. H2SO4가 되죠. 이렇게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산이 되고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아서 염기가 된다. 그러면 산성을 나타내려면 비금속 산화물이어야 되겠죠. 2번 비금속 산화물. 자, 7번 산의 세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염산과 플루오르산 불산이죠. 염산과 불산. 염산이 더 큰 산이죠. 1번이 틀렸죠. 2번 HBr O3 그 다음에 HCl O3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강산이냐? 어떤 게 더 강산이냐면은 CL이 붙은 게 더 강산이죠. 왜냐면은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떨어뜨려 놓고 얼마나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강산의 조건인데 이 CL 마이너스 상태가 더 안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잠시만 7번 예, 그래서 HClO3가 더 강산이다. 그 다음에 물과 황화수소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떨어지고 나와서 OH-가 되고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면 OH-만 남잖아요. 얘가 얼마나 안정하냐. 얘는 떨어지면 얘가 되는데 얘가 만약에 이 둘 중에 안정할 수 있다면은 H 플러스를 내놓고 안정하다는 말이 강산이란 말이죠. H 플러스를 내주고도 자기가 안정하다면은 잘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SH 마이너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안정해요. S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더 잘 잡아 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더 강산이고 HClO HClO2가 있는데 이거는 O가 더 많을수록 이렇게 됐을 때 O가 더 많을수록 이 남아있는 전자를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O가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더
잘 잡아 당겨서 안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랑 보면은 이게 뭔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구조가 H, O, Br, O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H를 떨어뜨리고 나서 O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얘가 전경성도가 큰 애가 이제 얘를 잘 당겨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CL이 Br보다 전경성도가 크니까 이 전자를 더 안정화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1번 HCl하고 HF를 보면은 얘는 염산이에요. 강산이에요. 얘는 약산이에요. 약산. 이게 할로겐족을 보면은 FCl, Br 요것도 이렇게 있죠. 주기율표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강산이 돼요. HF보다는 HCl이, HCl보다는 HBr에 HBr보다는 HI가 왜냐? 아래로 내려갈수록 H 플러스를 내보내고도 안정하다 이거죠. I 마이너스를 보면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엄청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그렇게 불안정한 게 아니에요. F 마이너스를 보면은 F는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누군가랑 결합을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말은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H 플러스를 잘 안 내놓는다는 말이니까 약산이란 말이죠. 자, 8번. 산성물질 HX와 HY를 같은 농도로 물에 녹여서 이렇게 했는데 왼쪽 그림을 보면은 다 떨어졌어요. HX 붙어있는 게 없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HX가 전부 다 H 플러스랑 X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강산이에요. 근데 HY를 보면은 일부는 이 상태도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진 거고 얘는 약간 약산이란 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리가 될 수도 있고 해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HX가 HY보다 센 산이면 그러니까는 1번부터 4번까지 다 1번, 3번이 맞는 거죠. 1번, 3번이 맞고 HX가 H보다 강전해질이다. 강전해질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온이 많을수록 강전해질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떨어진 애가 덜 떨어진 애보다 이온이 많겠죠. 그래서 얘가 강산이면서 강전해질이라는 거죠. 1번이 답이죠. 저는 9번. 9번을 보시면은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제일 간단하게 생긴 게 글리신이에요. NH2가 있고 이거를 이제 구조대로 그리면은 NH2가 있고 이게 탄소가 있고 그다음에 H가 있고 C, O, H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알기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본 구조예요. 모든 아미노산은 이렇게 공통 구조를 갖는데 알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아미노산의 배열이 달라지면 또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아미노산 형태가 이거다. 이것들이 모여서 펩티드가 되고 펩티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양쪽성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제 중성인데 근데 이 중에 여기가 이제 H라고 했죠. 이 글리신의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염기성에다 넣었다. 그러면은 일단 비공유 전자쌍을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염기성에다 넣었다. 그러면 OH-가 많은 데다 넣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H 플러스를 떼먹을 애를 찾아야 돼요. 어떤 게 잘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잘 떨어져요.
여기는 안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C 마이너스니까 너무 불안정하고, 여기는 NO 마이너스가 되니까 또 불안정하고, O 마이너스가 굉장히 안정하고, 여기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게 공명으로 또 되게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염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상태가 되죠. CO 마이너스가 되죠. 중성에다 넣으면은 이 상태가 돼요. 그럼 산에다 넣으면, 강산에다 넣으면은 일단 H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채워질 거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애가 이 비공존산성 H 플러스를 먹어요. 그래서 H 플러스를 먹어서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산일 때의 모습이고, 강산일 때가 이게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산이라고 하죠. 산성에서.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성에서는 중성이 되고, 산성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염기성에서는 마이너스가 돼요. 아미노산 형태가. 그러면은 pH가 1.5에다가 넣었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강산이죠. 강산에다 넣었으면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플러스인 상태가. 여기 H 붙어 있고, 여기는 N은 플러스. 4번이죠. 자, 10번. 전해질의 세기 순서가 약해지는 순서로 바른 것은 NaCl, NH3, H2O, CH3C, H2OH. 에탄올이죠. 에탄올, 물, 암모니아, 소금 있을 때 4개가 있을 때 전해질의 세기가 약해지는 순서.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온을 얼마나 누가 더 잘 만드느냐, 덜 만드느냐, 이 순서로 나타내라는 거죠. 얘는 물에 들어가면 100% 해리가 돼요. 소금 물에다 녹으면 다 떨어져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나눠지는 거죠. 포화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암모니아는 약염기예요. 약염기라는 말은 얘가 물에 들어가서 물과 반응하면은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100%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엄청난 염기성이 되겠지만 약염기이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약간 생겨서 약한 염기성이 된다. 얘는 100%, 얘는 일부 이렇게 이온이 된다. 이온의 개수가 많을수록 강전해질이죠. 이제 물과, 그러니까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라는 건 알겠는데, 물과 에탄올은 거의 중성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럼 pKa 값으로 따져야 되는데, pKa 값이 낮을수록 강산이에요. pKa 값이 낮을수록 강산이다. 자, K 값이 H2O가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질 때, 자, 이게 이제 산해리 상수인데, 산해리 상수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산이 많아져서 KA가 클수록 산성인 거죠. 그런데 pKa라는 것은, pKa는 마이너스 로그 KA 값이죠. 그래서 KA 값이 클수록 얘는 작아지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10승과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을 때 KA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10승이 큰 거죠. 얘는 더 작은 거고. 그럼 커질수록 pKa 값은
커지는 거죠. 아니죠. KA가 플러스 10이고 플러스 5다 이러면은 pKa가 보통 음수값인데 KA가 그러니까 강산일수록 얘가 더 강산이에요. 강산일수록 pK 값이 작아지죠. 강산은 pKa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약한 산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그러니까 pKa가 작아질수록 강산이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의 pKa를 비교를 해야 돼가지고 pK가 더 작은 게 더 강산이다. 그러면 더 전해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강전해질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15.7 pKa가 얘는 15.7이에요. 에탄올은 pKa가 16이에요. 물이 에탄올보다는 약간 더 강산이니까 얘가 더 강전해질이고 얘가 3이 얘가 4이다. 그래서 1번이죠. 자, 11번. 다음 산염기 이론 중 가장 넓은 적용 범위를 갖는 것은 자, 1번 루이스, 2번 브론스테드, 3번 아레니우스, 4번 브렌스테드 로우리. 자, 브렌스테드 로우리나 브렌스테드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가 제일 처음에 산염기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H 플러스를 산과 염기를 정의를 했어요. 아레니우스가 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를 내놓는 애가 산이고, 염기라는 것은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애가 염기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설명 안 되는 게 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브렌스테드하고 로우리가 로우리가 다시 정의를 했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주는 애고 내놓는 애, 그게 똑같죠. 주는 애, 내놓는 애. 염기는 H 플러스를 받는 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설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근데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H3는 얘는 이제 루이스 산으로 적용하는데 NH3랑 합쳐져가지고 이 비공유전자쌍을 이렇게 베이결합으로 받아가지고 합쳐지는데 이때를 얘가 또 산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염기고. 그러니까 비공유전자쌍을 주면 전자쌍을 주는 애가 염기고 받는 애가 산이다. 그래서 루이스가 최종적으로 산은 비공유전자쌍 받는 애, 염기는 비공유전자쌍 주는 애다. 그랬어요. 얘로 설명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자, HCl이 있고 H2O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H3O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된다고 쳤을 때 얘는 이제 브렌스테드 로우리로도 설명이 되는 거죠. H 플러스 주는 애, 산. 얘 받았으니까 염기. 그런데 여기서는 아레니우스로는 안 되죠. OH 마이너스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브렌스테드 로우리도 되고 루이스로는 당연히 돼야 되겠죠. 제가 제일 넓은 범위니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루이스로는 어떤 산염기든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비공유전자쌍 받는 애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 H 플러스가 비공유전성을 받는 애예요. 얘가 산이에요. 얘가 산. 어떻게 받느냐? O 이렇게 돼 있죠. 얘 비공유전성을 받아요.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염기예요. 왜? 비공유전성을 얘한테 주니까. 그래서 산이고 염기다. 그 가장 넓은 범위는 루이스 이론이다. 루이스 산염기다. 그 다음에 12번. 아래와 같은 물의 자동 이온화는 흡열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H2O가 있어요. 두 개의 H2O가 있는데 얘네가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쓰자면 이런 거죠. H2O. 그러니까 이쪽에 H 플러스 하나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래요.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는데 온도가 오를 때니까 온도가 올랐을 때는 정반응이 우세를 해지겠죠. 정반응이 우세가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 pH가 어떻게 되느냐? 중성이냐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자, 올라가면은 이게 온도를 높이면 얘도 많아지고 얘도 많아지겠죠. 일단 정반응으로 치우쳐지니까. 근데 원래 25도씨에서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를, 그러니까 KW를 10에 14승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올리면은 pH가 높아져요. 아니, pH가 낮아져요. 얘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10에 마이너스 7승이었다. 25도씨에서. 그러면은 pH가 7이죠. 그런데 뭐 높였다. 뭐 100도씨로 높였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6승까지 올라갔다. 이게 더 높아진 거죠. 더 많아진 거죠, 이게. 그럼 pH 6이 돼요. 그럼 온도만 올린다고 pH가 떨어지느냐? 그럼 산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 얘가 많아진 만큼 얘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중성이에요. 그 100도씨까지 올렸을 때 pOH 값도 10에 마이너스 6승이 돼가지고 pOH도 6이 돼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중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 pH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산성으로 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pH 정의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KW 값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10에 12승이 되겠죠. 더 높아지겠죠, K가. 그래서 pH 절대 숫자는 낮아지지만 중성이긴 중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4번. 자,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단어 산화환원 들어가겠습니다.